느린 공부 한 발짝 학습 연구소 나 튜터 공방. 오늘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 튜터 공방은 느린 학습자 지도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느린 공부 한 발짝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느린 학습자일까요? 검색했을 때 나오는 학문적 의미의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지능의 학생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Q 검사, 즉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지능지수 IQ가 전체 평균인 100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하고, IQ가 70점 이하면 지적 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IQ가 71점 이상이면서 84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경계선 지능, 다시 말해 느린 학습자라고 판별하게 된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는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공부할 때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느린 학습자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지능 수준과 상관없이 현재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자기학용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을 뜻하는 학문적인 느린 학습자의 의미보다 실제로는 더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공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모두 느린 학습자라고 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직접적인 말로 불렀었는데요.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해서 나머지 학생, 진단평가에서 미도달 결과를 받아서 보충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해서 미도달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학습 결손으로 학습 진도가 느린 학생이라고 해서 학습 부진아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학습 부진아, 이 용어는 꽤 오랫동안 공식적인 말로 쓰였었는데요. 그러다가 부진아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뜻하는 말이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용어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랍니다. 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학교에서의 느린 학습자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예요. 학문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로 쓰이는 느린 학습자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바로 나머지 학생, 미도달 학생, 학습 부진아로 불렸었던, 즉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습 속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느린 사람이 느린 학습자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느린 학습자는 단순히 IQ가 얼마인가로 판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판정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학습 속도, 학습 결손, 이해력, 주의력과 집중력인데요. 먼저 학습 속도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지 관찰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학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릴 경우 느린 학습자로 판정할 수 있어요. 학습 결손은 읽기, 쓰기, 세마기 등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할 때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경우 느린 학습자로 판정할 수 있지요. 이해력은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설명과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복잡한 개념을 배워야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느린 학습자로 판정할 수 있어요. 집중력과 주의력은 느린 학습자의 가장 눈에 띄는 판단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느린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느린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무리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말썽을 피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안내하는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공부 시간에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떤 때는 이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만큼만 아는 아이들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랍니다. 수업을 거의 듣지 않다 보니 이런 아이들의 공부는 거의 독학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그러니 학습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느린 학습자는 1대1 또는 소수 정예로 본인만을 위한 지도를 해주면 실력이 불쑥 올라가는 특징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이끌어주기는 가장 힘든 학생이긴 하지만 보충학습의 효과는 가장 확실한 학생이기도 하죠. 앞에서 말했던 공부 못하는 학생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공부 수준이 낮은 학생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커졌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공부 기초 배우기를 놓친 느린 학습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느린 학습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죠. 이젠 느린 학습자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발판 삼아서 제대로 도와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과 안내, 시각적인 자료, 개별적인 지도 등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돕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느린 학습자가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찾아가고 자기 스스로 배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튜터 공방은 일반 학생들 지도법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느린 공부 한 발짝 학습 지도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느린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와 능력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느린 학습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튜터 공방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달공이라고 부른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느리게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달팽이가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와서 보면 어느 사이에 저만치 불쑥 옮겨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달공이도 지금은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아주 조금씩 겨우겨우 배워가고 있는 학생이지만 자기가 알 수 있는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천천히 배우다 보면 언젠가 불쑥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르는 나튜터 공방의 느린 학습자 전용 애칭 달공이. 달공이의 성장을 기대하며 나튜터 공방은 느린 공부 한 발짝 학습 연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게요. 함께 고민도 나누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